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부동산 정책을 법적으로 또 맞춰줄 입법 진행에 거침이 없습니다. 세입자 보호를 위한 임대차 3법은 본회의 통과만 남았고 70대책의 핵심인 종부세, 양도세 강화 같은 부동산 관련 10개 법안이 본회의 직전인 법사위까지 가 있습니다. 야당의 반발과 저항도 무기력합니다. 워낙 여러 법들이 속도감 있게 처리되다 보니 복잡한 상황인데요. 조재영 기자가 법안별, 시간대별로 정리해드립니다. 176석, 18개 상임위원장을 가진 민주당의 부동산 입법 속도전에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기재위에서는 종부세법 등 이른바 부동산 3법이 속전속결로 처리됐고 국토위와 행안위도 정부 대책과 관련된 부동산 법안을 속속 의결했습니다. 통합당 의원들은 회의 진행에 반발해 거세게 항의하고 집단 퇴장했지만 건이나 되는데 누구 거냐고. 마음 몇 건. 여당 의원들만 남은 반쪽 상임위는 별다른 저항 없이 법안 처리를 마쳤습니다. 한 차례 격전이 지나간 뒤 오늘 오전 두 정당의 분위기는 극과 극으로 갈렸습니다. 속수무책 패배한 통합당은 의원 전원 소집령을 내리고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의회주의 파괴를 규탄하고 또 향후 어떻게 우리가 국민들에게 이것을 효과적으로 알리고 저지할 수 있을지를 논의하는 그런 의총을 마련했습니다. 향후 대책을 논의해야 하는 자리지만 수적 열세의 한계를 이길 수 없었다며 신세 한탄에 가까운 여당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21대 국회가 민주당에 의한 의회 독재 시스템을 알리는 전주곡이 국회 여러 곳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비난의 화살은 줄곧 여당을 향했고 아나무인, 일당 독재라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176석 가지고 있으면 절차도 지키지 않고 제멋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국민들이 부여해 준 것입니까? 같은 시각 민주당 지도부는 한자리에 모여 다시 한번 속도전을 강조하면서 흔들림 없는 법안 처리를 얘기했습니다. 민주당이 21대 국회를 온전히 책임진 지금이야말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입법과 제도 개혁의 최적기입니다. 여당이 위원장을 맡은 법사위, 법안 처리에는 반나절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임대차 3법 중 핵심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상정됐지만 회의 시작부터 여야는 절차를 문제 삼으면서 거칠게 맞섰습니다. 통합당은 법률안을 심사하려면 법안 심사 소위부터 구성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국회법과 지난번 위원장님이 의사봉을 두드린 결론에 의하면 이 법안들은 소위원회에 반드시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독단적으로 법사위 전체 회의를 열어서 법에도 없는 대체 토론을 실시하고 그 결과는 뭡니까? 통과입니까? 통과시킬 것을 예정하고 하는 겁니까? 하지만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관련 규정상 소위는 필수 절차가 아니라며 이의가 있으면 표결하면 된다고 맞섰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의사일정 제9항으로 추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있으시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당 의원들이 또 퇴장하려는 순간 토론도 없이 이렇게 나가시는 게 과연 민주주의입니까? 아니 토론도 없이 이렇게 나가는 게 민주주의입니까? 토론하고 그렇게 표결 강행할 거 아닙니까 지금? 내가 언제 표결 강행한다고 했습니까? 안 할 겁니까 그럼? 안 한다고 이야기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토론부터 하셔야죠. 아니 토론을 하면 토론이 종결돼야 표결을 하든 말든 결정을 할 거 아닙니까? 결국 회의장은 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한바탕 고성이 오간 뒤 통합당 의원들은 최후의 의사표시로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고 한 명씩 차례로 퇴장했습니다. 여당만 남은 법사위에서 법안 처리는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안이 통과된 뒤 통합당은 항의 기자회견에 국회의장까지 찾아갔지만 결과를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을 곧바로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종부세법 등 나머지 관련 법안들도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마무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임대차 3법 지금의 처리 속도라면 빠르면 다음 주부터 시행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세를 준 사람과 세 들어 사는 사람은 뭐가 달라지는 건지 이준희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오늘 통과된 임대차 법안 중 하나는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세입자에게 계약을 한 차례 갱신할 권리가 생겨 최소 4년간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해집니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 계약을 연장해 올해 전세를 산 세입자에게도 한 번 더 갱신할 권리가 주어집니다. 집주인이 계약 연장을 거부하려면 본인 또는 부모나 자녀가 직접 들어가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2년 안에 다른 세입자를 들이면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는데 5억 원 전세라면 배상액은 최소 500만 원 이상입니다. 두 번째는 전월세 상한제.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는 최대 5%까지만 올릴 수 있게 됩니다. 전세금이 5억 원이면 2,500만 원까지만 인상할 수 있는데 시도별 조례에 따라 5% 미만으로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권리들은 기존 계약, 즉 지금 전세를 살고 있는 세입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지난 1989년 임대차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바꿀 때 새로 맺는 계약에만 적용했다가 전세값이 폭등했던 사례 때문입니다. 정부 여당은 전세 시장 혼란이 극심한 만큼 오늘 통과된 이 두 법안은 가급적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해 곧바로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다른 임대차 3법 전월세 신고제는 다음 주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준비를 거쳐 내년 6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어제 상임위를 통과한 부동산 3법도 일부는 곧바로 시행됩니다. 다주택자 취득세율을 12%까지 높이는 안은 다음 달 중 시행되는데 70대책 이전에 계약했거나 이후 계약이라도 법 시행 전 잔금을 다 치르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최고 세율이 6%로 오른 종부세는 내년 6월 1일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역시 내년 6월 1일 시행됩니다. MBC 뉴스 이준입니다. 자, 부산 등 남해안을 강타했던 장마 전선이 이번엔 중부 내륙으로 북상했습니다. 어젯밤과 오늘 충청과 호남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자정 무렵부터 다시 많은 비가 예보돼 있어서 긴장을 풀 수 없는 상황입니다. 대전 갑천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김광현 기자, 지금은 비가 좀 그친 것 같네요. 네, 오전 내내 세차게 내리던 빗줄기는 오후 늦게부터 다소 잦아들면서 지금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에 내려졌던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또다시 많은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대전과 충청 남부, 전북과 전남 북부, 그리고 광주와 경남 경북 내륙에 다시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오전 호우 경보가 내려졌던 대전에서는 출근 시간대에 시간당 3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주민센터가 침수되고 도로가 물에 잠기는 등 비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시간당 45mm의 장대비가 쏟아진 충북에서도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충북 제천에서는 다리 및 도로를 지나던 승용차가 고인 빗물에 침수돼 운전자가 열려있던 창문을 통해 탈출했습니다. 도로가 꺼지면서 지름 3m 가까운 구멍이 생겼고 주택과 상가 곳곳이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중부지방에 내린 빗줄기는 오후 들어 약해졌지만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예보됐습니다. 산사태 위기 경보도 주의 단계로 상향됐는데요. 많은 비가 내려 지반이 약해진 만큼 산사태나 축대 붕괴 등의 사고에도 철저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에서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자, 우려했던 대로 호남 지역에도 오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토사가 흘러내려서 도로와 주택들을 덮쳤고 특히 논밭이 물에 잠기면서 농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네, 이 소식은 김아연 기자 그리고 이다현 기자가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도 한쪽 방향이 누런 흙탕물 계곡으로 변했습니다. 콸콸 쏟아지는 물 위로 잡동사니가 둥둥 떠다니고 출근길 차량들은 발이 묶였습니다. 산간 지역 공사 현장에서 떠내려온 토사가 범람한 실개천 물과 뒤섞이면서 국도 2개 차로 수 킬로미터를 뒤덮은 겁니다. 순식간에 물이 좀 불어나가지고 차가 좀 통행 못한 상태였거든요. 바로 이제 부랴부랴 장비 불러서. 어제부터 전북 임실 190, 순창 150.5, 전주 모악산에 115mm 등 전국 곳곳에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토사 유출과 도로 꺼짐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흙탕물 호수로 변한 논에선
물에 잠긴 모가 겨우 입근만 드러냈습니다. 한 차례 세찬 비가 지나가면서 어느 정도 물이 빠진 부안의 한 논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람 무릎 높이만큼의 물이 들어차 있습니다. 올 여름만 벌써 3번이나 물에 잠긴 논 앞에서 농민은 그저 망연자실합니다. 힘들어서 키운 이 벼가 물속에 몇 번 잠긴 게 마음은 아프죠. 그러나 자연으로서 하는 것이라 누구한테 원망도 못하죠. 이번 비로 전북에서만 벼와 논콩 등 100헥타르가량이 침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지만 내일까지 최대 200mm의 비가 더 올 것으로 예보돼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쏟아지는 빗물을 감당하지 못하는 도로가 하천으로 변했습니다. 서행하는 차량들은 강물을 거스르는 보트처럼 느껴지고 도로 옆을 걷는 사람은 하반신이 완전히 물에 잠겼습니다. 아파트 옆 산비탈에선 누런 황토물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립니다. 비가 내리면서 아파트 바로 옆에 있는 산에선 산사태가 났습니다. 임시로 방수천을 덮어줬지만 계속해서 토사가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공사장에서 흘러내린 토사는 인근 주택과 점포를 덮치기도 했습니다. 물난리가 안 나게 무조건 해주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근데 이번에 폭우 예보가 있었음에도 아무 조치 없이 시간당 60mm 넘게 쏟아진 폭우에 광주 도심 도로 27곳이 침수 피해를 입었고 8곳은 차량 통행이 통제됐습니다. 전남 영광에서만 150헥타르가 넘는 농경지가 물에 잠겼고 전남 내륙 지역의 소규모 하천 제방 5곳이 무너지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밤부터 내일 낮까지 충청 남부와 전라 지역에는 돌풍과 함께 시간당 50에서 80mm, 또 충청 북부와 경상 내륙 지방엔 시간당 3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여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